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원가 회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원가라는 게 뭐냐 하니까 원가라는 것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희생된 자원의 가치라든지 경제적 그 효익의 희생을 무엇으로 제품 그 화폐의 측정치로 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는 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원가라는 것은 기업이 어떤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배분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소멸된 부분은 비용으로 보고 소멸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원가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가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자, 살펴보면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있고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그리고 제조 활동과 관련성에 따른 분류, 네 번째로는 의사 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의사 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리회계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 원래 이 원가 회계와 관리회계는 나누어져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원가 관리회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가 회계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회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관리회계라는 것은 관리자나 경영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를 우리는 관리회계라고 하죠. 자, 앞에 부분 세 가지 있죠.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부터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까지가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뭐냐니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집니다. 직접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원가 대상, 원가 집계 대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원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가 있을 때 그 원가를 우리가 직접비라고 한다 하는 정도 알아두시고, 이러한 직접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부분은 뭐냐 하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이런 용어가 앞으로 이 직접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간접비라는 것은 어떤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간접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볼 수 있는 간접비라고 한다면 제조 간접비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뭐냐 하니까, 원가 행태라는 것은 크게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변동비와 고정비 안에서도 순수한 변동비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변동비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순수한 변동비는 순수 변동비라고, 그렇지 못한 변동비는 준 변동비라고 합니다. 고정비에 있어서는 그 순수한 고정비는 순수 고정비라고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고정비를 준 고정비라고 하는데, 자, 변동비와 고정비로 근본적으로 나누는 것은 뭐다? 변동비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조업도, 조업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제품의 생산량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총 변동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변동비는 계속 증가하겠죠. 고정비라는 건 뭐겠습니까? 고정비라는 건 조업도, 즉 생산량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고정비는 일단 한번 고정이 되면 생산량의 증감 여부와 관계가 없이 계속 획일적으로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 변동비와 준 변동비부터 우리가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107페이지에 보시면 순수 변동비의 그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그래프가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순수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세로가 우리가 횡좌표가 종좌표가 총원가고 횡좌표가 조업도일 때, 즉 조업도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총원가,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총변동비를 이야기하겠죠. 총변동비가 원점에서부터 비례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변동비를 표시한다면 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업도 증가 시에 총변동비, 즉 총원가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조업도 증가 시 단위당 원가는 불변한다고 했죠. 왜냐? 어떤 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고정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변동비는 확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조업도가 늘어난 데에서 어떤 한 단위당 제품의 변동비가 크게 변동을 얻겠죠. 그게 하나 제품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제품에 변동비가 50원이 들어간다 한다면 계속적으로 조업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단위당 변동비는 불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밑에 그 특징이 있죠. 특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그림에다가 별표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준변동비라는 건 뭐냐? 준변동비는 아래 그래프를 보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A까지는 고정비라고 되어 있고 그 A점에서부터 알파점이라고 A점으로 되어 있죠. A점에서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 순수 변동비와 똑같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일정 부분은 고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변동비, 총변동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준변동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정비를 보시면 조업도 증가 시에는 총 원가가 불변이고 조업도 증가 시에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프는 총 원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조업도의 증감에 상관없이 고정비는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총 고정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근데 10개 생산됐을 때는 단위당 고정비가 얼마가 됩니까? 1,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100개가 생산이 되었을 때는 단위당 원가가 얼마가 됩니까? 100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와 똑같이 뭐냐? 자,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위당 제품에 들어가는 고정비는 계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업도 증가 시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자, 밑에 준고정비는 뭐냐 하니까 고정비는 고정비인데 어떤 특정 범위, 자, 제품을 0에서 100개 생산할 때 고정이 되어 있고 또 100개를 초과하게 되면 그 구간을 달리해서 새로운 고정비 구간이 나타나고 또 100개에서 500개 생산했으니까 500개를 초과했을 때 새로운 단위당 구간이 이제 생긴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구간 안에서만 고정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는 준고정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림 안에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변동비하고 고정비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죠. 특히 중요한 특징은 뭐다? 변동비는 총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다? 비례적으로 총 변동비가 증가하는 것이고 고정비는 조업도의 증감 여부에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고정비라고 한다. 자, 그 첫 번째 이거는 총 고정비와 총 변동비에 대한 이야기였고 단위당 변동비와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다? 자, 변동비에 있어서 단위당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먼저 우리 알 수가 있고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조업도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단위당 투입되는 고정비는 어떻다?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런 특징을 변동비와 고정비에서는 알아두셔야 한다. 그래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